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울증인가 싶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ASMR.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 날라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랜 저의 친구 우울증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무기력하고 가만히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리고 매일 눈물이 나는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그럼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 싶어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저의 우울증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차를 운전해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뭔지 모를 슬픔이 밀려옵니다.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갑자기 예고 없이, 정말 갑자기 말입니다.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어쩌겠어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계속 가던 길을 가야겠지요.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차를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 아픈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가 그리운 걸까? 겨우 눈물을 그치고 일을 갔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어리둥절한 저의 모습을 제가 스스로 굉장히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 대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매우 가라앉습니다. 몸도 축축 처지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오늘은 괜찮으려니 했는데 역시나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조차 가기 싫고 무기력함에 모든 일을 취소한 채 집에 누워 있었어요. 먹을 힘도 없고 그냥 울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저였기에 이러한 증상은 제게 너무 생소했지요. 병원에서 1시간 넘게 설문지를 검사한 결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치료와 상담이 시급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몇 달, 저의 우울증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심한 스트레스와 과한 업무, 그리고 아무래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대한 욕구 불만이 우울증으로 발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렸을 적 저의 상처들이 제 발목을 휘어잡는 우울증으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지요. 네, 물론 저의 우울증은 하루 이틀 겪는 아픔이 아닌 많은 날 쌓아져온 누적된 상처 속에서 비롯된 우울증이었습니다. 제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 제게 있던 어려움은 부모님의 부도로 제게 떠안겨진 생활고가 몹시 저에게 피곤한 하루하루를 주었습니다.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고를 겪지요. 그들과 더불어 저도 사람들이 많이도 힘들어하는 그 생활고를 떠안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어댔죠. 밤마다 남몰래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뭐예요? 현실은 고스란히 저의 앞에 있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 잠시뿐, 현실은 현실이지요. 그 뒤로 저는 오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살도 많이 쪘고요. 그때 당시 제가 128kg가 나갔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술에 대한 금단 현상도 나타나고요. 담배는 아예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무기력함에 매일매일을 저와 싸우며 일을 다녀야 했고요. 어때요? 살이 많이 찌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이 찐 저를 보고 수군대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은 제 눈앞에 대고 혀를 차셨습니다. 미련하다고요.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남자분들이 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웃음거리를 삼기도 했습니다. 정말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술을 먹으니 일을 나갈 수가 없고요. 꾸미지 않으니까 저의 모습들에 사람들은 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일하는 일터 현장마다 모두 잘리게 됩니다. 여력이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건 오직 죽음뿐이지요. 그때 저를 도와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괜찮으니 상담 한 번만 와달라고 하셨던 상담사분이요. 아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너무나도 생각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챙길 수 있는 힘이 바닥이 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울증을 겪는 건 계속된 실패이기도 하지만 남을 먼저 더 배려하고 챙기고 싶어하는 여린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아온 그 삶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은 것이 이렇게 우울증으로 발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요. 그분의 한마디는 저를 아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들어줄 테니 많이 울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억울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래서 많이도 얘기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패일 정도로 많이 울었고요. 그 울음 때문에 그런지 그때는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지 흉이 아닙니다. 우리 우울증 환자들에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약도 꼭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뇌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잠시 뇌가 아픈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다니며 약도 처방받아 술없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약이 맞지 않을 땐 오전에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음은 안전하다고 느꼈지요. 그럴 땐 가만히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당신도 내가 안타깝냐고, 내가 불쌍하냐고요. 나는 내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제발 날 그렇게 바라봐 달라고요. 그러니 당신은 나를 도와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꼭 만나야 하지요. 그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내가 아주 위험해 보일 때 나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약도 드세요.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약은 우리의 뇌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몇 사람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하루를 살아갈 가치가 생겼다고 여기며 즐거워할 거니까요. 마음이 우울한 당신은 나약한 게 아니고 여린 겁니다. 여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따뜻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우울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이 좌절하셨어요? 한참을 울다가 생각하니 나는 너무 미련한 사람인 것 같아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알고 보면 서럽고 웃기기도 하겠지만 세상은 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군가는 나 없이는 잘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눈을 떠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기뻐하며 살겠다고요. 한 뼘 인생이지만 그 한 뼘 인생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겠노라고. 오늘도 여러분 다른 날과 다를 거 없는 날이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달라진 건 바로 오늘 저의 방송을 들었다는 것이 다른 날과 다른 날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날은 많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많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용기, 날라리였습니다.